안녕하세요. 태기보이스 은택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요즘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많은 비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부디 큰 피해 없이 이 장마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세요. 이번 주도 이렇게 무사히 여러분들께 책을 읽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작별의 건너편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소설을 참 좋아해요.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그 묘사가 너무 좋고, 그 묘사에서 느껴지는 색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런 글의 그 색감을 여러분들께 잘 그려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듣다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이제 시작합니다. 작별의 건너편. 이곳은 세상의 마지막 종착역, 작별의 건너편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후에 얻게 된 그리움 가득한 마지막 재회, 기적 같은 24시간.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죽음 후 작별의 건너편에 온 이들에게 안내인은 이렇게 묻는다. 현세와 저승의 중간 지점인 작별의 건너편에서 눈을 뜬 이들은 안내인의 안내를 통해 보고 싶은 사람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마지막 재회를 한다. 단,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뿐. 이 잔인한 조건 속에 각기 다른 이유로 죽은 5명의 사람들이 작별의 건너편에 찾아오게 되는데,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주어진 단 한 번의 간절한 기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조금 더 완벽한 작별의 순간. 과연 이들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극복하고 소중한 사람과 마지막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제멋대로인 당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사야카야. 작별의 건너편을 찾아온 이세야 코타로가 안내인의 물음에 힘차게 대답했다. 조금 더 느긋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정말 괜찮겠습니까? 한숨 돌릴 겸 캔커피, 아니 우유라도 마실래요? 우유라니 내가 어린애로 보여? 고타로는 19살. 그리고 고타로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야카는 21살이다. 사야카 씨는 지금 고타로 씨와 같이 사시는 분이죠. 사야카 씨는 대학교 4학년이던데 아마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일 겁니다. 아니, 꼭 그렇지도 않을걸. 고민이 많아 보였어. 난 대학 안 가서 잘 모르지만. 뭐 어떻습니까? 대학은 저도 안 갔는걸요. 안내인이 그렇게 대답하면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타로는 안내인의 부드러운 표정을 보기만 해도 어쩐지 이 사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고타로 씨는 사야카 씨와 둘이 지내는 생활이 즐거웠습니까? 물론이지. 매일, 에브리데이. 그거 참 행운이고 해피했겠습니다.
뭔가 얼빠진 대화가 이어졌다. 고타로는 점점 더 이 안내인과 쿵짝이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안내인을 좋게 본 건 자신과 닮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거기다 이런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재밌었다. 근데 죽은 후에는 다 여기 오는 거야? 고타로가 궁금해서 불쑥 질문했다. 누구나 다 여기 오는 건 아닐 겁니다. 해당 구역이 정해져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곳 지바 지역 일부만 담당하고 있어서 잘은 모릅니다. 어쩌다 이 지역을 맡았어? 도쿄 같은 데는 관심 없었어? 제가 좋아서 이 지역을 골랐습니다. 오, 독특하네. 일부러 지바를 선택하다니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 걸까? 어쨌든 맥스커피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타로가 연달아 질문을 던지려는 찰나 이번에는 안내인에게서 고타로에게로 질문이 날아왔다. 고타로 씨에게 사야카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고타로와 사야카가 동거를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었다. 하루하루 행복을 맛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 끝이 찾아왔다. 원인은 사소한 다툼이었다. 분을 못 이기고 집을 나갔던 고타로는 반성하고 이튿날 집에 돌아가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해 운이 나빴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일까? 고타로가 죽은 건 그저께여서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고타로는 사야카가 아직 자신의 죽음을 모를 거라고 마음대로 생각했다. 안내인을 통해 설명은 이미 들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 그 규칙에는 어긋나지 않았다. 게다가 설령 규칙에 어긋날지라도 고타로는 사야카 이외에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만큼 고타로에게 사야카는 특별한 존재였다.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안내인이 할 일이 없군요. 편하고 좋잖아. 난 기본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싶거든. 취미도 잠자는 거고. 저랑 잘 맞네요. 저도 자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역시 둘은 닮았다.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현세의 남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아마 낮잠 잘 시간도 충분할 겁니다. 낮잠은 됐어.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 고타로는 서로 닮은 줄 알았더니 밑바탕은 다른 모양이라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기본적으로 고타로는 고생 안 하고 속 편하게 살고 싶은 성격이지만 이 안내인은 그저 느긋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둘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달랐다. 무의미해서 좋지 않습니까? 하긴 이 세상에 무의미한 건 하나도 없죠. 언뜻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행무상의 울림이 있으니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뭐야? 속담이야? 아니요, 속담은 아니고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나도 내게 딱 맞는 속담을 하나 알고 있었는데 뭐였더라? 생각날성 싶습니까? 생각나면 알려줄게. 그러면 느긋이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건 싫지 않으니까요.
정말이지 천하태평의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고타로는 다시금 이 안내인과 자신은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준비는 다 됐습니까? 물론 오케이야. 안내인이 손가락을 딱 튕겼다. 그러자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유백색 공간에 떠올랐다. 그럼 잘 다녀오세요. 안내인이 호의라도 하듯 문을 열어주었다. 오호, 센스 있군. 고타로가 문 한복판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그 순간 새하얀 빛이 고타로의 몸을 감쌌다. 여긴 어디지? 흐릿하던 시야가 점차 밝아지면서 여기가 어딘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에도강 둔치였다. 도쿄와 지바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이쪽은 아슬아슬하게 지바에 속하는 이치카와시. 여기는 몇 번 와본 적이 있다. 사야카와 다투고 집을 나왔을 때도 맨 먼저 여기로 왔었다. 사야카도 잘 아는 장소다. 그건 그렇고 끝도 없이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려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나를 덮쳤다. 저 멀리 보이는 하늘에는 소나기 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서 오히려 그쪽 날씨가 지금의 내 기분과 더 어울리겠다 싶었다. 나는 죽었다. 왜인지 몰라도 좀 전까지는 아드레날린이 솟아났다. 죽은 지 얼마 안 돼 안내인을 만나는 바람에 죽음을 그다지 깊이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늘을 보고 있자니 이제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실감할 수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었다. 싸우고 차에 치이고 그렇게 죽었다. 분명 사야카는 내가 죽었다는 걸 아직 모를 것이다. 2, 3일 어디 쏘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걱정할 텐데 그 걱정은 가장 나쁜 형태로 돌아왔다.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 사야카는 어떤 얼굴을 할까? 처음에는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사야카네 학교로 갈 생각이었다. 여기서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런데 막상 현세로 돌아오고 나니 왠지 주저하는 마음이 커졌다. 정말 이대로 사야카를 만나러 가도 될까? 앞으로 쭉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다. 내가 사야카를 만났다가 다시 사라지면 사야카는 아마도 울 것이다. 아니, 아마도라는 불확실한 말은 필요 없다. 틀림없이 운다. 내 길을 걸어도 좋다. 사야카는 울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돌이켜보니 내 기억 속의 사야카는 툭하면 울었다.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좋을 사소한 일이었지만 섬세한 성격의 사야카에게는 큰 문제인 모양이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제대로 된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했다. 사야카는 중학생 때 소프트 테니스부에 들어갔는데 동아리에 적응을 못하겠어. 나보다 다른 애들이 훨씬 잘해. 하면서 울었다. 그러면 차라리 동아리를 그만두는 게 어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키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푸념을 들어주었다.
고등학생이 된 사야카는 질리지도 않는지 이번에는 테니스부에 들어갔다. 어찌어찌해서 3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계속했는데 마지막에 도쿄에서 열리는 간토 대회 출전 자격이 걸린 시합에서 지자 또 눈물바람이었다. 사야카가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우리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보금자리는 이치카와역에서 가까운 연립주택이었다. 이곳 에도강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여름이면 불꽃축제를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집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사야카는 라라포트에서 아르바이트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공연도 보러 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즐겼다. 그런데 막바지에 이르러 대학 시절의 최대 고민이 들이닥쳤다. 취업 준비였다. 그때는 면접에서 떨어지면 내 인격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최종 면접에서 3번이나 떨어졌어. 다른 애들은 다들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리더를 맡거나 동아리 대표를 하고 있대. 면접용 복장과 머리 모양도 마음에 안 들어. 라며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징징거렸다. 그럼 내가 사야카를 평생 먹여 살릴게 하는 목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칠 만한 처지가 아니어서 또다시 고개만 까딱이며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사야카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너무 기뻐서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사야카도 흥분해서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때도 울긴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울보라면 대환영이다. 그렇지만 행복한 한때는 맥없이 끝나고 말았다. 우리는 합격을 축하하는 뜻에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전날 먹었던 음식을 떠올리며 오늘 메뉴는 별로 안 당긴다는 태도를 보였다가 싸움이 났고 분을 이기지 못해 집을 뛰쳐나온 후에 그대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나 뭐 하는 거지? 사야카에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뭐였더라?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고타로 바보 같은 말이었던 것 같다. 너무나도 어이없게 끝이 났다. 하지만 어쩌면 이대로 바보 같은 놈으로 기억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사야카는 내가 마음대로 사라져 어디에선가 제멋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 남은 시간이 24시간 뿐이니까 나를 위해서도 사야카를 위해서도 그 편이 낫지 않을까. 사야카를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다. 지금은 그 마음이 가장 컸다. 설마 사야카 씨 만나러 가는 걸 포기한 건 아니겠죠? 안내인이었다. 마침 내가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강변 둔치를 걷기 시작했을 때 안내인이 나타났다. 고타로 씨는 역시 변덕스러운 데가 있군요. 방향 전환이든 기분 전환이든 다 좋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이대로 아이아이 로드 상점가에 가는 건 어떻습니까? 맛있는 멜론빵 가게가 있나 보던데. 제가 추천하는 멜론빵 가게에 갈 마음이 생기면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지 안내하겠습니다. 가게 점원처럼 멜론빵 선전을 한바탕 하고 나서 안내인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도대체 뭘 하러 왔던 걸까?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멜론빵을 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안내인은 너무너무 한가한 걸까? 보고 싶다. 사야카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미칠 듯이 사야카가 보고 싶었다. 나는 사야카의 재회를 단념했었다. 더는 사야카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이대로 사라지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야카를 만나고 싶다. 나는 깨달았다. 내 진심이 무엇인지를. 만나러 가자. 어느새 나는 달리고 있었다. 빗속을 정신없이 달렸다. 몸이 젖건 말건 아랑곳 없었다. 지금은 오로지 사야카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어딜까? 어디에 있을까? 사야카는 보기와는 다르게 열렬한 록밴드 팬이었다. 나는 사야카가 가진 그런 의외의 면도 좋았다. 지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행여 라이브하우스에 간 게 맞다면 지금의 나는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찾을 수도 없다. 위기다. 어쩌지? 어쩌면 좋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순간 뭔가가 머리를 스쳤다. 그러고 보니 그 안내인이 멜론빵 가게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는데 어쩌면 그건 사야카가 거기에 온다고 알려줬던 게 아니었을까? 혹은 그냥 단 걸 좋아하는 것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제발 부탁이니까 거기 있어줘. 마침내 목표물인 멜론빵 가게 앞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야카는 그곳에 없었다. 내 바람은 닿지 않았다. 모처럼 주어진 마지막 재회였건만 이런 순간까지 바보짓을 하고 말았다. 뭐 이래. 끝까지 잘 안 풀리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고타로? 사야카였다. 순식간에 사야카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역시 사야카는 울보다. 사야카는 나를 꼭 끌어안고 말했다. 고타로가 제일 좋아하는 통조림 사놓고 기다렸어. 울다 지쳤을까 그대로 사야카는 잠이 들었다. 지금은 눈물 자국을 얼굴에 묻히고서 침대에 누워있다. 나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야카에게로 다시 돌아온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침에 사야카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곳에 없다. 사야카가 많이 슬퍼하겠지. 분명 펑펑 울 것이다. 이런 헛된 기쁨을 안겨줄 바에야 다시 만나지 않고 그냥 헤어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았을까? 모르겠다.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걸까? 한 가지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오래 사야카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뿐이다. 나는 벌써 19살이다. 고양이 치고 오래 살았다는 건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건강했다. 앞으로 2, 3년은 더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랬으면 사야카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무 탈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더 이상 사야카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 잠든 사야카의 콧등에
내 코를 살며시 갖다 댔다. 겨울날 아침에 이렇게 하면 사약하는 곧바로 눈을 떴다. 고양이의 코는 사계절 내내 약간 젖어 있는데 겨울에는 유난히 더 서늘하기 때문이다. 나는 새벽에 배가 고파 밥을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문이 열려 있지 않을 때 문 앞에 가서 야옹 하고 울면 열려라 참기 하고 외친 것처럼 문을 열어준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본가에서 살던 시절부터 사야카가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죄다 빼꼼 열어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 몸의 크기를 계산해서 외풍이 새어드는 겨울철에도 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하지만 내가 사라지고 나면 사야카도 방문을 꼭 닫고 지내지 않을까. 어쩌면 사야카는 그런 데서 내가 곁에 없음을 실감할지도 모른다. 문이 다 닫힌 집 안에서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안해, 사야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밥투정도 부리고 맘대로 집도 나가고 그러다가 차에 치여 죽어버리고. 난 바보야. 진짜 못 말리는 바보였어. 그렇지만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못하지만 말이야. 원래 고양이는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잖아. 그래서 오늘도 사야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만나러 와버렸어. 미안. 내가 없어지고 나면 너는 또 엉엉 울겠지. 끝까지 제멋대로여서 미안해. 그리고 마음대로 죽어서 미안해. 그렇지만 말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리광을 부려도 될까? 만약에 사야카가 괜찮다면 말이야. 새 고양이를 키웠으면 좋겠어. 고양이는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대.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아 참. 안내인 앞에서는 생각나지 않더니 이제 생각났어. 고양이는 9번 다시 태어난다라는 속담이 있어. 고양이에게는 목숨이 여럿 있어서 9번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래. 그리고 난 또다시 고양이로 태어날 거야. 거듭 다시 태어나서 사야카를 꼭 만나러 갈게. 그때 나를 다시 키워줘. 그러면 앞으로도 같이 있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달라던 그 약속도 꼭 지킬게. 9번 다시 태어나고 그때마다 20살까지 살아서 사야카가 180살 먹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사야카를 슬프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게. 그러니 제발 부탁이야. 끝까지 내 생각만 해서 미안하지만 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사야카. 19년 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난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 주인님. 고타로는 사야카에게 입을 맞추듯 한 번 더 코를 가까이 대며 작은 소리로 야옹하고 마지막 울음을 울었다. 네, 지금까지 작별의 건너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저는 인스타에서 무지개 다리로 시작하는 이 책의 홍보 사진을 보고 이 책을 찾게 됐습니다.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닿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고타로와 사야카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을까요?
저도 2년 전에 무지개 다리로 소풍을 떠난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이 책은요, 고타로와 사야카의 이야기 말고도 4명의 이야기가 더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이 책에 나오는 안내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태기보이스 은택이었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